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추구를 하는데 때를 써가지고 그 권리 실행을 못한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긴 그렇죠. 있잖아요.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정서법. 기존의 법이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또 다른 걸 만약에 국민정서법 때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과잉처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분들 똑바로 보시고 아니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든가. 안녕하세요. 영사님들.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저희가 쇼츠 하나 올렸었잖아요. 예. 거기에 악플이 어마무시하게 달렸던데 굉장히 침범. 제가 지금 그거 다 수집해가지고 고소장 날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거기 보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저희도 모르게 댓글을 하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빼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 그렇죠. 이게 사실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추구를 하는데 때를 써가지고 그 권리 실행을 못한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긴 그렇죠. 있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때법 그리고 국민정서법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여론이 형성되고 모두가 원하게 되면은 막 그런 법들이 엄청 빨리 만들어지잖아요. 빨리 만들어지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법 같은 경우는 회의도 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정말 여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파기되고 막 그런 경우도 그건 있는데 많죠. 뭔가 여론에서 너무 관심이 있어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심사도 안 거치고 그냥 이걸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야 이건 나쁜 놈이다. 하나만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입법부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 한 명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명이 발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명을 못 모아가지고 발의도 안 되는 법이 태반이에요. 내 동료 국회의원들도 야 그거 난 발의 안 해. 이름 못 올려. 이렇게 하는데 국민정서법이 딱 개입이 되잖아요. 그 발의자가 막 수십 명이야. 그리고 통과도 막 바로바로 돼.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했던 영상 있잖아요. 김오중 방지법. 술 먹으면은 또는 다른 약물을 먹으면은 형사처벌하는 법.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법이긴 한데 국민정서법과 필요성이 결합이 되니까 금방 통과됐잖아요. 금방 만약에 통과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김호중 씨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통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만들어지면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기준이 되는데 문제는 국민정서법으로 그렇게 만약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그거를 이제 적용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잉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은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법이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또 다른 걸 만약에 국민정서법 때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과잉처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라고 있었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국회의원들도 놀랐다 그러잖아요. 너무 졸속으로 갑자기 바로바로 통과돼버려서 자기도 발의했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진짜 돼버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든 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한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정서법이 적용이 되니까 통과가 너무 빨리빨리 되는데 근데 민식이법 결국은 나중에 일부 조항은 위헌 났죠. 과잉처벌 금지, 이중처벌 금지에 반한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서 이 법을 다시 한번 사법심사를 통제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법 자체를 처음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감성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을 이렇게 빨리 만들다 보면 잘못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죠. 그럼 그런 잘못된 만들어진 법은 다시 개정을 하거나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한 번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모든 법이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바로바로 판단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구체적인 심사만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실제로 걸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법으로 인해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었다가 아무런 잘못된 사람이 없었는데 법을 그냥 국회의원들이 개정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는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 벌어져야 사법심사, 사법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법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록 한 명의 죄인을 놓치려도 10명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원이 있는데 무고한 범죄자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분들 똑바로 보시고 아니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든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서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일어난 법들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을 증가시키는 뭐 여성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특별법 이런 것들은 인권 향상과 사회적 지위 제고에 기여를 많이 한 측면도 있죠. 근데 저는 성폭력 특례법과 관련돼서 부작용을 굳이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형법도 있잖아요. 형법이 있고 성폭력 특별법이 있고 또 온갖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모든 특별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형법의 미비한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맞는데 그 법들 사이에서 약간의 모순점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변호사들도 판사님들도 가끔씩 검사님들도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지를 헷갈려가지고 전문가가 그래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젠더 갈등은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여성 맞아요. 단체에서 강간죄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성이 거부를 하게 되면 성관계를 동의하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약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게 또 그 강간죄가 돼버리는 그 강간죄 요건을 엄청나게 넓게 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여성분의 인권 신장을 해서 하자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한민국 형법, 성폭력 처벌법 모든 법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는 강간죄다라는 게 다 집적이 돼 있는데 왜 굳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법이 통과는 안 됐죠. 네, 안 됐죠. 이미 강간죄 자체가 동의했으면 강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막 발의를 한다 겁나 참신한 것처럼 얘기 막 하잖아요. 사이 있어요. 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본인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막 국민 정서에 기대서 야, 나 이런 이미지로 가보자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내가 실적 하나 내려고 법안 발의해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진짜 잘못된 처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이게 오히려 남녀 사이 좋은데 그런 걸 걔가 발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남녀 갈등 부추기는 거라니까요. 이게. 맞아요. 그럼 이런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법들 그리고 막 입법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게 된 갈등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젠더 갈등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런 갈등이 있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건지 이 법안을 발의하는 측이 뭔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된 것도 맞고 두 번째가 이제 산업 간 갈등도 있잖아요. 타다금지법 같은 게 있었죠. 타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신사업 동력이다 그런 부분을 시도를 했던 사업 같은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실 기존 택시업계랑 모빌리티 신사업 간의 이제 대립이 좀 심화가 됐었죠. 그러면 이런 게 약간 사회적인 갈등 주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 좀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과정을 거쳐서 그걸 또 없애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없앨 때까지 그 과정이. 보통은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그 사건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에서 법원에 제소가 돼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위헌인 법률인 것 같아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 다음에 헌법재판소 한 3년 걸려요. 판결 나올 때까지 최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처벌을 받는 사람, 위헌 심판을 제소하지 않은 사람, 내가 적극적으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그거는 뭐 잘 몰라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제 정당한 재판받을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안 하나가 개별적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법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아마 과도하게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지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소비자한테 가겠죠. 그렇죠. 환자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 법안을 바꾸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법 하나 만들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요새 근데 모든 게 약간 그렇잖아요. 막 때법, 세무조사도 때 쓰면 된다. 때무조사라고도 막 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법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법이라는 거는 과연 존재할까요? 완벽한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은 계속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당한 법이라도 그게 잘못되면 개정을 해야 되고 그게 잘못되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때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직 변호사들도 계속 머리가 아픈 겁니다. 계속 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법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국민 정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완전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목표 자체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완전한 법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떼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면 그 법 만든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거에 적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비평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고 판사가 필요한 거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례가 없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재판을 갔을 때 이게 엄청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어렵죠. 적용시켜야 될지. 그래서 사법부에 있는 판사님들도 선례가 없을 경우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법을 첫 적용하는 판결이 누구한테 어떤 판결이 적용되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의와 숙고와 해외 사례도 비교해보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폐해를 이익형량을 해서 신중하게 법을 제발 좀 만들어 주셔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떼법, 억울하다, 국민정서법으로 법을 만들면 오히려 더 폐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떼법이 긍정적인 요소로 잘 안착을 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도 그래요. 기존 법과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어.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이 나쁜 놈, 범죄자를 너 옹호한다. 범죄자를 옹호한다. 너 애 안 키워?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말인지 안 했는지 다 머리가 식은 다음에 그때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와 다르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건전한 토론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좀 장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